전두환이 그 40%의 물가를 어떻게 그걸 잡았느냐? 2%로 잡았어, 2%로. 하는 김재익한테 맡겨서 했다. 아이, 참만해. 김재익은 물가를 낮추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근데 어떻게 물가 낮추는 방법을 세상에 알 사람이 누가? 남도구가 알아. 김재익이가 알아. 야, 물가 낮추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물가를 뭐가 어떤 상품이 물가를 선도를 했느냐? 쌀이야, 쌀. 그때 쌀이 부족했어. 그러니까 농촌에서 그때 우리 쌀 작업자적이 부족하고 쌀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농촌 수매를 그때 흉작이 됐는데도 농촌 수매 가격을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요새처럼 인기 정치 하려면은 동결했어. 그러니까 농민들이 야단이지. 그러면서 이 쌀 물가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 심리적으로 아무리 물가 잡겠습니다 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전두환이 이 양곡 차량을 말이야 많이 해가지고 거기다 양곡 차량 해가지고 크게 써가지고 몇십 대 시내 막 돌게 해.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야, 양곡 차량 많어. 양곡 차량 많어. 이 사재기 심리가 없어진 거예요. 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 아주 구체적인 거 많은데 여기 아주 잘 나와 있어. 천재야, 천재. 천재. 그걸 잡은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물가가 막 올라가고 그러면 저축할 돈이 없잖아. 저쪽에 예자 들여오는 거야. 한국은행에서 돈 찍어내는 거야. 그럼 물가는 더 올라가. 큰일 나게 되는 거야. 이걸 다 잡은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거를, 괴물을 전 대통령이 머리에 두뇌 가지고 잡은 거예요. 그 두뇌를 제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것만이지. 그럼 그 양반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두뇌가 좋으냐? 저도 그건 석도라고 그랬어요. 저도 1980년에 중앙정보부에 있어요. 그때 당시엔 중앙정보부예요. 그때 제가 1년 있었어요. 중앙정보부에 있으면서도 자기 직속 상관이 대통령 전두환인데 거기 그 또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이제 식사하고 나면 전두환 씹는 거야 또. 저도 그랬어요. 이런 걸 알 턱이 있나? 이분이 여러분도 좀 드십시오. 육군산업계가 51년도에 만들어졌잖아요. 처음으로 뽑혔잖아요. 뽑혔는데 이분이 이게 독서를 좋아해요. 의협심이 많아. 전두환 대통령 어머니가 애들을 낳으면 타고 죽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을 낳았는데 다 죽었어. 전담 위로. 그 어느 이렇게 보는 중이기랬다든가 성쟁이가 이렇게 보더니 그 아주머니는 이거 덧니 난 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빼야 된다. 그 자기가 이걸로 자기가 뺐어. 그 어머니가 쌍이빨을 뺐어. 그러고 난 게 전두환이에요. 공부는 해야 되는데 밤 10시 되면은 독서는 하고 싶은데 밤 10시면은 이게 사관학교니까 이게 다 침대 속으로 딱 들어가야 돼. 취침 그러면 후다닥 하고 들어가야 돼. 그리고 아침 6시에 일어나.
근데 이분은 동기생들이 한 방에 이제 다 장가하고 이제 살펴보고선 책하고 프라시하고 신문지하고 판초위를 갖고 나가는 거야, 새것이. 어디로 가? 재래식 화장실로. 재래식 화장실에 밖에서 불빛 비치면은 그 보초 다 걸리잖아. 그러니까 그 괜찮은 데는 화장실밖에 없잖아. 그 화장실은 밤에 자다가도 갈 수 있으니까. 그 거기 가서 그 냄새 나는 데를 그 신문지로 이제 덮은 거예요. 그 외에 판초 위를 또 한 겹 더 덮은 거예요. 뭐 그래도 이웃에서 또 나잖아 그래도. 어? 그래도 그 후라시 갖고 밤을 새우는 거예요. 이거 책을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군 중령이 돼가지고 이제 청와대를 경비하는 대대장이 된 거예요. 대대장을 2년 몇 개월을 했는데 그때 이렇게 청와대 각 방에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그때 있던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은 거예요. 방에 다니면서 커피 한 잔 주십시오. 공손하게. 그러면서 커피 마시면서 이 방은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묻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면 다 듣고 또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그러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국가 경영의 최고 사령부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이 사람이 궁금해가지고 그걸 다 듣고 다닌 거예요. 그 다음에 보안사령관이 돼서 투스타. 일사단정할 때 한국 제일 땅굴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거기 아니었어요. 일사단정할 때. 그러니까 북괴가 전두환을 제일 그때서부터 무서워하는 거예요. 땅굴 발견해. 일땅굴. 그래서 그 덕분에 박정희한테 입법 받아가지고 보안사령관 된 거예요. 보안사령관 됐는데 보안사령관은 항상 뭐 장관도 필요 없고 국무총리도 필요 없고 바로 박 대통령한테 가서 직보를 하거든. 정보를. 그 직보를 하는데 다른 거는 다 이해를 하겠는데 경제를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경제를. 그 경제를 속 시원히 이제 말씀을 드리려니까 경제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침부터 김재익도 데려다가 김재익도 데려다가 아침 공부를 하고 또 한 사람한테만 경제 얘기를 들으면 또 이게 편식이 되니까 지식이 여러 사람들 한다는 사람들 다 데려다가 얘기를 듣는 거예요. 경제가 아주 유식한 거예요, 이 양반이. 박 대통령한테 아주 유식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야 이거 군인애가 말이야, 야 이거 그 박 대통령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 거를 그런 걸 대통령 해서도 이제 아침에 그렇게 그 옛날에 경연 임금님들이 왜 경연을 했잖아요. 경연 고려 때 하고 이조 때 아침 공부 왜 대제학들 불러다가 경연했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한 거예요. 이러면 끊임없이 그러니까는 식사할 때는 뭔가 생각하고 뭐 항상 차 타고 갈 때는 뭔가 생각 항상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순자 여사의 말을. 근데 저도 또 항상 생각을 해요. 저도 그 양반만큼은 뭐 못났겠지만은 여튼 저도 뭘 하든지 항상 생각을 안 하는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지 않으면은 글을 쓰지 않으면은 항상 생각을. 그분이 저는 육사 생도 중에서 육사 생도 시절에 독서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저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예박을 안 나갔어요. 예출 예박을 안 나갔으니까. 그 책에 미쳐가지고. 그 다음에 하루에 2시간씩 자습 시간이 있는데 1시간 반은 2시간 중에 1시간 반은 위인전, 영웅전, 고전소설 이런 거 있거든. 그러니까 제가 영어 수학만 1등이고 성악까지 할 때. 딴 건 다 뭐 좀 밑에요. 밑에서 키웠어요. 근데도 하여간 졸업할 때는 200명 중에 40등으로 저희가 졸업을 했어요. 어떤 거는 재시험까지 봤다니까 떨어져가지고 공부하기 싫은 그게.
그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시간 많이 걸리는 건 책을 읽어야지 뭐 그런 거 지리 무슨 우리하고 상관없는 역사 뭐 이런 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그래서 이 전두환을 다 이거 무대뽀다 석두다 이러고 알고 있는데 이야 참 엄청나게 섬세해요. 엄청나게 섬세해요. 그 원자력 발전소 있잖아요.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그 역사를 이제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이게 원자탄 갖는 게 소원이야. 평생 소원이야. 응? 그래야 북진 통일이 돼. 미국 놈들은 안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할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이게 조금 딴 얘기를 보면은 우리 1948년 해방이 됐잖아요. 8월 15일 날. 그거 정확히 3개월 전에 이북, 북한 쪽에서 우리한테 전기를 끊었어. 그때 일본 사람들이 전기 시설을, 발전 시설을 북한에다가 다 해놨어요. 남한에서 북한에서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게 85대 15야. 북한이 이제 그걸 끊어놓으니까 이게 깜깜하잖아요. 우리 건국하기 3개월 전에 깜깜해. 그러니까 여기 주한 미군이 와 있었잖아요. 그때 군정이 와 있었잖아요. 그 군정도 이게 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급히 이제 미국으로부터 발전선이 온 거예요. 발전선. 선박 자체가 발전 만드는 선이야. 그게 이제 와가지고 그 전기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 발전기를 가지고 온 회사가 에디슨사야. 에디슨사. 그 에디슨사 사장이 이승만 대통령 보고 야, 이 전기 문제 큰일 났으니까 원자력 발전소 쪽에 눈을 돌려보십시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놓고 하는데 처음에 뭐 인재가 있어. 뭐 공부한 사람이 있어. 발전기만 갖다 주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미국이 이 비용의 반을 대서 연구용 원자로를 가져온 거예요. 연구용. 그래가지고 100명을 미국에 보내가지고 교육을 시킨 거예요. 거기까지가 이승만 대통령의 끝이야. 그래도 원자력 인재를 양성하고 또 시험실을 만들고 연구소를 만들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는 뭐 고리 1호를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우리가 뭐 기술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냉장고 사다가 그냥 키 꽂는 것처럼 발전기 그냥 사다가 키 꽂은 거예요. 그걸 이 원자력 발전소를 세웠지만은 우리가 내용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냥 운전 매뉴얼만 갖고 오는 거, 운전 매뉴얼. 교육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턴키 베이스라고 해요. 턴키 베이스. 우리 플랜트라면 이제 포항제철처럼 그 커다란 충주비료 이런 커다란 커다란 그 시설 아니야, 시설. 그거를 이제 뭐 수출을 한다 그러면은 보통은 턴키 베이스로 해요. 다 내려서 딱 갖다가 너는 요렇게 하고 요렇게 운전만 요렇게 하면 돼. 그 모르는 거 기술 뭐 고장 나고 그러면 우리 불러. 그거 다 돈이지. 그렇게 해서 박정희 대통령 그렇게 턴키 베이스로 해서 9개인가 그 이제 지었어요. 근데 전두환 때는 이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야 우리가 말이야 전두환은 그 무기 국산화에도 얼마나 박차를 가했는데 무기 지금 팔잖아요. 비행기 팔잖아. 전투기 이런 거. 그 전두환이 얼마나 거기다 푸시를 했는데. 여러분 인터넷에 찾으시면 나와요. 응? 한필순 박사.
그 양반더러 이제 야 중수로 있잖아. 중수로 저거 연료를 저게 저게 비싼데 또 저게 또 제때에 안 주면은 원자력 가동도 안 되고 또 빨리 달라고 그러면 더 달라고 그러고 또 콧대 세우고 더럽고 안 입고 게 우리 죽기 살기를 저거 한다면 만들자. 한필순 박사가 그걸 만들었어요. 중수로. 근데 경수로 연료병은 더 어려워. 엄청 어려워. 그거 중수로 그게 되니까는 그날 이제 축하하러 가서 이제 뭐 악수도 하고 이제 그런데 그 한필순 그러고 경수로 연료봉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고서 손을 꼭 잡고 온 거야. 그걸 지나가는 소리로 들을 수도 있잖아요. 다시 불러서 청와대로. 한필순. 그러더니 청와대 오더니 한 박사님 참 머리가 천재시고 막 이렇게 막 대통령이 한 박사님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경수로 연료봉은 지난번에 부탁드린 거고 한 번 더 짚고 간 거예요. 경수로 연료봉 만들어야 될 텐데 그거 한 번 더 짚어주고 그거에 부수해서 한국형 원자로를 좀 따로 만드셔. 독립적인 기술로.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우리 기술로는 제일 안 됩니다. 그건 진짜 맨 땅에 헤딩한 겁니다. 안 됩니다. 갑자기 얼굴이 보더니 뭐 한 박사님이 어디 갔어? 여보, 한 박사! 당신 포항제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 예, 압니다. 박태준이. 그 포항제철 맨땅 아니야, 맨땅. 응? 모래사장 아니야. 그 맨땅에 아무것도 뭐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우리 기술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거 됐잖아. 세계 이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당신이 박태준 찾아봐. 난 여기 앉아서 못 찾아. 당신이 박태준 찾아봐. 그 다음에 또 한 번 불렀는데 얼마면 되겠어? 몇 년이면 되겠느냐? 한 10년 소리가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랬다가 이거 문전박대 당하고 5년 내에 해보겠습니다. 5년 내에 내가 적극 지원. 이 양반을 이 한독수를 에너지 연구소장을 하면서 또 무슨 회사를 또 이거 연료봉 만드는 회사까지 경옥해 온 거야. 겸직시킨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5년에 하겠다고 하고는 왔는데 이게 한덕수가 박사가 연구소에 와가지고선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그러더니 몇 사람을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야 내가 이렇게 하고 왔는데 10년이라고 그러면은 이건 문전박대 몽둥이에 맞아가지고 내가 나올 것 같고 나오지도 못할 것 같고 내가 할 수 없이 10년 5년 내에 한다고 그랬는데 야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거기서 이병렬 박사라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이병영 제가 하겠습니다. 뭐야 네가 해? 어떻게? 아니 포항제철 때 뭐 어떻게 할 줄 알고 그러니까 남이 오는 건데 왜 못합니까? 한번 해보는 거죠. 얼굴이 그냥 이 주름살 잡혔던 얼굴이 확 펴지더래.
그 해냈어. 그게 오늘날의 원전이에요. 그거 없애고 북한에 갖다 주지 못해 지랄하는 것이 문재인이 빨리 일으키는 그러니까 전두환 때까지만 건설을 한 거예요. 그 이후로는 전부 잡아당겨요. 전부 헐. 아니 총독부 건물 그걸 왜 헐어? 김영삼이. 김영삼이가 한 거는 허문 것밖에 없어. 남산 애인 아파트 그 두 개 있는 거 그거 김영삼이가 허물은 거예요. 그거 두 개 지어놓고 거기 애국 관리들한테 그 돈 받고 얼마나 수입이 짭짤했는데, 응? 그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관계 안 좋지. 그거 해가지고. 응? 그래 거기가 그것뿐이야. 응? 이게 시진핑이 하고 이게 시진핑이 아니라 시진핑 전에 후진타오 말고 그 전에 장점이네. 장점인이 와가지고선 뭐 일본이 뭐 교과서 왜곡하고 이제 이런다 보니까 장점인이 뭐라고 하니까는 김영삼이가 일본 놈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된다고. 문민정부는 다른 정부와 다르다고. 이따고 소리 해가지고선 IMF 당하니까 급전은 일본에서 뺏겨줄 데가 없는데 급전 또 그 염치불고 그게 무슨 또 얼굴이 두꺼워가지고 또 이 특사를 보냈어. 좀 돈 좀 달라고. 일본이 그거 주워 나무틀에도 안 주지. 그 IMF 맞은 거야 저놈이. 아무것도 해는 것도 그 원자탄하고 원자로하고도 구별을 못해. 김영삼이가 얼마나 무식하면은. 김영삼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떻게 가지고 김영삼 집에 저기 상도동에 가서 1시간 동안 독대를 한 적이 있어. 김영삼하고 딱 1시간. 나오면서 문을 나오면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아유 저 돌대가 나도 모르게 야 저런 거 밑에서 어떤 사람이 장관을 해. 저런 돌대가리 밑에서. 응? 이 전두환 대통령이 그 전에 야간 통행금지 있잖아. 야간 통행금지 그거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우리처럼 분단된 나라가 간첩이 그렇게 많고 김신조 31명이 막 내려오고 뭐 이런데 그게 야간에 누구든지 막 돌아다니라고 그러고. 그때 당시에 그거 전두환 대통령이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야 이거 야간에 이거 통행금지 그거 없애겠다고. 전부 아수라고.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깡패들 많고 도둑놈들 많고 조폭들 많고 북한 놈들 많고 안 됩니다. 그 전두환이 풀었어. 야 내일 모레 올림픽을 하는데 뭐 8년 후지 8년 후에 올림픽을 하는데 그거 와가지고 밤 12시 되면은 뭐 커피우 통행금지 있고 그러면 야 올림픽 왜 해? 국위 선양하려고 있는 거 아니야. 국위 선양. 근데 이게 뭐 밤 12시 되면 하고 문다고 이게 공포 분위기 형성되고 말이야. 이게 뭐 안 되잖아. 올림픽 할 필요 없잖아. 다 풀어. 그리고 그때 당시 명동에 가서 저 경찰이 스커트 길이 재고 그랬을 때요. 이게 머리 예비군 훈련 바라고 발감으로 여기 그냥 반쪽만 여기 헛는 거야. 반쪽만 여기 비워버리니까 창피하지. 그러니까 다음 선때 다 깎고 와라 이거지. 응? 이게 이런 시대에 학생들, 여학생들, 특히 여학생들 교복 없으면은 뭐 통제가 안 되잖아. 여학생들, 남학생들 뭐 어디 뭐 유흥가에 다녀도 뭐 통제가 안 되잖아. 그거 다 풀었어.
안 된다고 그런 거 다 풀었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유를 제일 많이 느낀 때가 전두환 때. 텔레비도 라디오 시대에서 이제 그 흑백 텔레비 시대, 흑백 텔레비도 금성에서 만들어가지고, 야, 흑백 텔레비도 요 이상은 제한된 수량 말고는 하지 마. 이게 흑백 TV 한 대가 쌀을 뭐 몇십 가마분이야? 흑백 텔레비가. 더 이상 못 만들게 하니까. 전기만 했어, 전기만이 들어. 근데 이제 흑백 텔레비 이제 풀어놓으니까는 이제 또 칼라 텔레비 이제 안암전기에서 이제 도시바하고 50대 50 기술 제휴해가지고 이제 만들었어. 아, 이거 국내에서는 못 팔게 하는 거야. 박 대통령. 야, 그래도 천불, 개인 소득이 $1,000는 돼야 이게 칼라 텔레비 보는 거야. 아직 시기상조야. 이게 수출만 하고 이게 국내 시장을 못 내는 거야. 안암전자에서. 가만히 이 양반이 계산을 해보니까 전기량 뭐 이런 거 다 해보니까는 흑백 TV하고 칼라 TV하고 별로 전력 소모가 별로 그렇게 안 돼. 네. 그리고 이게 흑백 텔레비는 진공관 아니에요. 칼라 TV는 이제 그거 아니에요. 트랜지스터 그거는 차이 없습니다. 흑백이든 칼라든 진공관 즉 TR 즉 둘 다 나왔어요. 칼라도 진공관이었나? 진공관은 나중에 나왔으니까 TR로 했지만 흑백도 TR-CDB 나왔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특별히 그거 전기는 흑백이 더 많이 잡아먹는다고는 할 수 없어요. 나중에 TR이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계산을 해보니까 별로래. 전기 소요량이 별로 없었대요.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공관에서 트랜지스터로 변했잖아요. 트랜지스터로 이제 변하니까는 이제 툭툭수도 이제 6배나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업체가 그만큼 이제 그 일자리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전부 보호무역이었다고. 국산화 애용이 그때는 당시에 애국이야. 국산화 애용이 애국이야. 그 전두환 대통령이 야 그러면 우리는 팔기만 하고 말이야 사주지는 않고 그러면 뭐 그런 나라가 얼마나 오래 가겠어. 야 다 풀어. 국내에 애국 제품 들어오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내에서 전부 보호 무역 잡는 거에서 뭐 엉터리로 만들고 국민들한테 비싸게 팔던 게 이제 그렇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국내 업체들이 이제 이 국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문 닫아놓고 우리끼리 그냥 편안하게 돈 벌었는데, 그냥 땅 짓고 혐지기식으로 돈 버는 거예요, 우리 기업들이. 그러니까 그걸 전부 푸니까 우리 기업들이 어려워지지. 도산하는 업체 도산하고. 그렇게 그게 푼 것이 1982년도에 그걸 다 풀었는데, WTO 시대가 1991년에 생기죠. 1991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짐과 동시에 WTO 시대.